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에코앤드림을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좀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목이 일단 제가 믿었던 만큼 실망도 큰 법이라고 작성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지금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는 이 새만금에 짓고 있는 공장, 증설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자금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계속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은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회사의 말을 믿지, 우리가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신감을 좀 내비쳐 왔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바로 쳐버리죠. 이 제3자로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주주 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망 매물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유상증자랑 단기 차익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체크를 좀 해볼 거고, 개파락 시점에서 볼 수 있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수급적인 부분이 과연 이탈이 나왔는지, 이걸 일단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에코인더링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메이저 수급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악재에도 나올 수 있는 이 물량들,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시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에코앤드림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이 장기평 구간을 1차적으로 좀 이탈을 한 모습입니다. 241선을 현재 이탈을 한 모습이고, 지금은 481선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과연 어느 시점까지 좀 버텨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과대낙폭으로 좀 바라볼 수는 있긴 한데, 지금 1차적으로 이 엔벨로프 선을 이탈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엔벨로프 선을 닿으면서 이 엔벨로프 선과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면은 과매도에서 과매도 플러스 엔벨로프 이탈이 같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랑 차트적인 부분들은 제가 잠시 뒤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고, 일단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차입인데, 단기 차입 같은 경우는 400억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400억 단기 차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단기 차입금 합계가 910억 원을 넘었습니다. 900억을 넘었어요. 그래서 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정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유상증자인데, 이 유증도 보시면은 1200억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이 1200억 중에 이 400억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단기 차입금 400억을 이 유상증자를 진행한 것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시설 자금 800억인데, 시설 자금이 필요한 게 더 들죠. 지금 시설 자금이 지금 800억 뿐만 아니라 더 드는 상황인데, 나머지 자금은 가져올 수 있을지, 잘 마련할 수 있을지를 이제는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이전에 이제 회사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새만금 공장 짓는 거에서 이제 만약에 1800억이 들어간다. 1800억이 들어가면은 절반은 이미 확보를 해뒀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지금 차입한 부분에 있어서, 돈을 빌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거거든요. 이제서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자금 관련해서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이 에코힘드림이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금 관련해서 유상증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유상증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의도가 다르죠.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새만금에 들어가는 기존의 이제 1800억에 대한 자금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자금 마련, 유상증자는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추가 증설이에요. 추가 증설. 왜냐면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에코앤드림이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완공이 되면은 3.5만 톤입니다. 근데 이 유미코에다가 이제 연간 3.5에서 4만 톤을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이 풀캐파로 돌려도 유미코어밖에 납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에 납품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추가 증설이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새만금에 이제 확보했었던 부지 자체도 추가 증설이 가능한 정도의 부지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악재는 맞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는 맞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오는 조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 장기화가 됐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아직 이제 뭐 매매를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금액까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분들은 너무나도 힘드시겠지만 좀 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캐파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 주가를 구해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쇼티지인 상황이고, 이게 지금 공급이 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요가 이제 넘쳐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에코앤드림은 추가적인 증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추가 증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외형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상증자 관련해서 믿었던 만큼 뒤통수를 맞았다. 그래서 차익 실현 물량과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 기업 가치에 대해서 훼손은 되진 않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은, 단기적인 부분은 맞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런 리스크가 나오면서 장기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도 이제부터 들어오는 자금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NH투자증권이라든 뭐 KB증권 뭐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가 눌렸을 때 과연 어디서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NH투자증권이랑 이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이 물량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만한 물량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순매도로 따져봤을 때 4,500주밖에 안 되니까 너무 우려할 매도 물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투자증권에서 7만 7천 주 정도 매수세가 유입이 들어왔는데 매도 상위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자금이긴 해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기존까지 순매도를 진행을 했었던 증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도를 진행을 하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어느 증권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체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금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 에코인드림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그날까지 제가 팩트를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제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